초보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주 해석 오류 탑5. 사주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주, 재물운이 좋다는데 왜 나는 힘들기만 하죠? 식신이 많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면서요? 일지에 재성이 있으니까 부자 사주 아닌가요? 이처럼 겉보기엔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오류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사주 해석의 기본 원칙을 오해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단편적인 공식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마치 자동차 운전을 배우자마자 고속도로부터 달리는 격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사주 해석 오류 탑5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주 해석은 단순한 착오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중요한 결정을 그릇되게 내릴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개의 챕터에 걸쳐 그 오류의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사주 공부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간 중심 해석의 함정. 나를 모르면 모두 헛수고. 이 사주는 정제가 많아서 부자예요. 편관이 강하니 직장운이 좋습니다. 사주명리 공부를 시작하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일간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내 기둥이 있다면 그 중심은 바로 일간, 즉 나 자신입니다. 십신, 오행, 용신, 흉신 모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간의 성격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성, 관성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목이 일간이라면 그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계절적으로 자라는 환경인지에 따라 같은 재성이 있어도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름에 갑목은 너무 뜨거워 말라 죽기 쉽고 겨울엔 얼어붙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때 식신이 있어도 생명을 돕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만 더해지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 하나는 십신의 기능을 일간 무시한 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으니 말재주가 좋다, 정인이 많으면 공부 잘한다 같은 말들 말이죠. 하지만 그건 마치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만 보고 그 사람의 체형이나 취향을 추측하는 것과 같아요. 일간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위에 쌓는 해석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일간을 볼 때는 단순히 천간의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힘의 세기와 뿌리 유무, 음양의 조화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갑목이라고 다 같지 않고 신약한 갑목과 신강한 갑목은 해석 방식이 180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결국 사주 해석은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초보자들은 일간보다는 십신의 이름이나 지지의 상징적인 해석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죠. 나라는 중심을 놓치면 다른 모든 해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일간의 강약 판단이 사주 해석의 첫 관문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 해석될 때 생기는 오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일간이 사주의 중심이며 그 힘의 세기와 뿌리 유무가 해석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간의 강약 판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강약은 단순히 세다, 약하다가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주 구조 속에서 일간이 스스로 생존하고 기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를 신강, 신약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신강한 일간은 이미 충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재성, 관성 같은 통제력 있는 에너지로 균형을 잡아야 하고, 신약한 일간은 오히려 인성과 비겁 같은 지지 세력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잘못 보면 용신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주의 흐름을 오판하게 됩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는 이겁니다. 정관이 있으니까 관운이 좋다. 하지만 신약한 일간에게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나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힘이 돼요. 그건 오히려 건강 문제나 사회적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예, 식신이 있으니 생산력 있고 창의적일 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식신이 일간을 소진시키는 구조라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기고 체력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십신은 일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단독으로 해석하는 건 명리학의 핵심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게다가 일간의 강약 판단은 단순히 비견 겁재가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기운, 지지의 장간, 통근 여부, 합충형파의 작용 등 복합적인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비견이 많으니 신강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단정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 그것이야말로 사주 해석의 시작점이자 중심축입니다. 이걸 잘못 판단하면 이후 해석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쉬워요. 다음 챕터에서는 또 다른 초보자 오류인 십신의 고정된 상징을 그대로 믿는 오류, 특히 정제는 무조건 돈, 편관은 무조건 직장 같은 상투적 해석이 어떻게 잘못된 판단을 불러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십신에 속지 마라. 고정관념이 부른 사주 해석의 착각. 정제가 많으니까 부자네요. 편관이 강하니 공무원이나 대기업 체질이에요. 식신이 있으면 자식복이 많다던데요. 이 말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십신에 대한 고정된 상징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주명리학을 간단한 운세풀이로 축소해버리는 행위에 불과해요. 십신은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과 음양관계를 분석해 나온 기능이지 고정된 결과나 직업명을 말해주는 코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제는 내가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를 때 나타나는 십신이죠. 이건 곧 관계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지 돈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초보 해석자들은 정제는 돈, 편관은 직장, 식신은 자식, 편인은 공부처럼 마치 십신이 상징하는 요소를 그대로 현실에 대입해 해석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정제가 많다고 무조건 부자인가요? 정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게 사주에서 기운의 흐름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재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재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편관이 강하다고 무조건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편관은 규율, 통제, 외부의 압력 같은 성향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간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반항심,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편관이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정제가 없는 사람이 금융 전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신은 상징이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즉, 십신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구조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으로 읽어야지 상징어처럼 해석하면 현실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초보자일수록 십신의 의미를 간단하게 외우려는 습관이 있는데 그럴수록 해석이 거칠어지고 실제 사주의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는 십신의 기능적 해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해석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앞서 우리는 십신을 고정된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오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십신의 기능이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작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현실적인 통찰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식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신을 창의력, 말재주, 자식복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식신의 본질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 음양이 같은 존재, 즉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죠.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신강한 일간이 식신을 만나면 내 힘을 바깥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창작, 발표, 음식, 육체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한 일간이 식신을 만나면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피곤하며 집중력을 잃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엔 자식복이 아니라 자식에게 지나치게 헌신하거나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편인은 어떤가요? 편인은 나를 생하는 오행 중 음양이 같은 존재, 즉 인성계열에 속하는 십신입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간목이라면 편인은 음양이 같은 수, 즉 임수가 됩니다. 편인은 흔히 기억력, 직관력, 통찰력, 보호본능, 내면의 자양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인이 강하면 공부 잘한다, 지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석하지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주 구조와 흐름 속에서 제대로 작용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편인이 너무 강하거나 일간이 신약한 상태에서 편인이 중첩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땐 내면으로 침잠하고 현실과의 단절을 경험하거나 의심, 회피, 정서적 고립, 과도한 자기방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편인이 많다고 무조건 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실과 단절된 채 생각만 많은 타입으로 흐를 위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편의는 보호와 고립이라는 양면성을 모두 가진 십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편의는 공부 잘함이라는 단순 공식에 속기 쉽습니다. 또한 십신은 반드시 다른 십신과의 관계 속에서 작용합니다. 식신이 재성을 생하면 생산력이 재물로 연결된다는 구조가 되지만 그 과정에 관성이 개입하면 생산한 걸 압류당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이처럼 십신은 단독 개념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 속에서 기능을 이해해야 진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십신 이름만 보고 단정 짓는 건 마치 건축 설계도 한 장만 보고 이 집 튼튼하겠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무리하자면 십신은 고정된 성격이나 직업, 운명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십신을 외우기보다 오행관계와 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체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음 챕터에서는 마지막으로 용신에 집착하는 오류, 특히 용신만 맞으면 다 잘 된다는 착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 용신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해야 사주 해석이 현실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용신 집착의 함정, 맞는 키처럼 오해되는 사주의 중심. 이 사주는 수가 용신이니까 수와 관련된 직업이 좋겠네요. 용신이 들어오는 해의 대운이 풀립니다. 용신만 잘 쓰면 다 잘 풀립니다. 혹시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초보자들이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용신에 대한 집착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용신 하나만 알면 운명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밀 열쇠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세 번째 오류, 바로 용신맹신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용신이란 사주 구조 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오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한 불을 식혀줄 물, 너무 약한 목을 도와줄 물, 혹은 지나치게 복잡한 오행 흐름을 정리해줄 금 등이 될 수 있죠. 즉, 용신은 좋은 오행이 아니라 균형을 위해 필요한 기능성 오행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용신이 곧 행운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신이 오는 해는 무조건 좋은 해라고 믿고 정작 그 해에 문제가 생기면 사주 자체를 불신하게 돼요. 왜냐면 용신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신이 직업, 결혼, 건강, 재물까지 모두 결정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용신이 목이니까 목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해야 해. 이렇게 단편적으로 연결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성향이나 재능, 환경을 무시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용신은 단지 구조적 조율 장치일 뿐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셋째, 용신만 중요하고 기신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신이 어떤 십신인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신조차도 필요하거나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기신이 와서 구조를 흔들 때 오히려 성장이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결국 용신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전부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주 전체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돼야 진짜 의미가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용신이 실제로 어떤 구조에서 잘 작동하고 어떤 경우엔 용신이 들어와도 오히려 혼란을 불러오는지를 구체적인 구조와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용신은 과연 언제 빛을 발하고 언제 그 의미를 잃을까요? 이번엔 실제 사주 구조에서 용신이 어떻게 작용해야 의미 있는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용신이 있어도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신이 진짜 역할을 하려면 사주의 전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강한 화일간에게 물이 용신일 경우 이 물이 시간대나 월지처럼 생명력을 실질적으로 조절해주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물이 연지에만 있고 월간이나 일지에서는 역할을 못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그 용신이 있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용신이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조절하는 게 용신의 역할이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사주 전체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이런 경우엔 오히려 기신이 일부 들어와서 순환을 만들어줘야 구조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용신이 좋은 운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의 삶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기회를 못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용신인데 대운에서 금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금과 관련된 활동이나 마인드셋이 없다면 그 운은 기회로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러버릴 수 있어요. 사주는 그 사람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용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결국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학문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용신은 도구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사주는 해석이 아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사주 오류 탑5 요약. 첫째, 일간의 강약을 무시한 해석. 둘째, 십신을 고정된 상징으로 오해. 셋째, 구조보다 좋은 글자에 집착. 넷째, 용신을 만능 해석 도구로 착각. 다섯째, 오행과 십신의 기능적 작용을 무시한 결과 중심 해석. 이 5가지 오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주 해석 실력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주는 어떤 구조인가요? 혹시 위의 오류 중 하나에 해당되지는 않으셨나요? 정확한 구조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1대1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안내는 더보기란의 사주 상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